안녕하세요. 2023년 9월 12일 매드라 버전 분석 도구 엠벳 사용 시연 웨비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웨비나 시작에 앞서서 몇 가지 안내 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약 1시간 동안 쉬는 시간 없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세션은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녹화분에 문제가 없는 한 MSSO 유튜브 채널에 게시됨으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세션 진행 중에 언제든지 질문을 제출하실 수 있고 고토웨비나 제어판에서 퀘스천 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웨비나 들으신 분에 한해서 강의 종료 이틀 후 셀프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참석 확인증을 직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은 팔로업 이메일로도 전송이 될 예정이고요. 제 소개를 잠시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드라 MSSO에서 한국 지원 및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윤희라고 합니다. 저는 2019년부터 이제 MSSO에서 일하고 있고요. 오늘 웨비나는 1시간짜리 짧은 내용인데요. 여전히 항상 사용하는 매드라 모든 웨비나에 사용되는 두 가지 슬라이드 있어서 빠르게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드라는 1990년대 ICH 주도하에 개발이 되었고 지금도 매드라의 저작권은 ICH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MSSO는 ICH와 계약관계에 있는 미국 회사로 매드라의 유지, 관리, 배포 및 교육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MSSO의 모든 활동은 ICH 매드라 관리위원회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받고 있으며 이 위원회는 ICH 설립회원 기관인 미국, 유럽, 일본의 규제기관, 제약산업협회 그리고 영국, 캐나다의 규제기관 WHO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드라는 용어집뿐만이 아니고 MSSO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육 자료 또한 ICH 저작권 보호하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고토 웨비나 핸드아웃 창을 보시면 슬라이드 PDF 자료 하나랑 엑셀 파일이 올라가 있는데요. 요거를 다운로드 하셔서 오늘 교육에 참석하시면 되고요. 얼마든지 사내 교육용 등으로 활용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ICH 자료임을 명시를 해주시고 수정 변경 시에는 수정 변경했다는 사항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간단한 목차인데요. 좀 새로운 주제인 엠벳 사용에 대한 웨비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기능을 소개하면서 사용 방법을 시연한 후에 적용 사례를 짧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질문이 많이 있는 다운로드 받은 보고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도구의 이름은 매드라 버전 아날리시스 툴, 이제 한국어로는 버전 분석 도구라고 하고요. 줄여서 이제 엠벳이라고 읽습니다. 엠벳이라고 하고요. 웹에서 접속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모든 사용자에게 웹 브라우저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저희 툴에 이제 접속하시려면 좀 저희 홈페이지에 약간 숨어 있기는 한데요. 매드라 홈페이지를 방문을 하셔서 How to use 탭을 누르시고 툴로 가시면 이렇게 뭐 브라우저나 SMQ, 엠벳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하는 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엠벳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엠벳으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Open the embed 돼 있죠?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할 엠벳을 먼저 이제 열어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웨비나 보면서 따라 하실 수 있도록 혹시 회사 매드라 아이디와 로그인 정보를 준비하시지 못하셨으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로그인 정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임시로 이제 제공을 하는 교육용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지금 챗에 보면은 도와주시고 계시는 조이주님께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복사 붙여넣기 하셔서 이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잠시 같이 접속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한 30초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엠벳 툴에 다들 잘 접속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엠벳의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버전 분석 도구이기 때문에 버전 관련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능으로 가지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버전 보고서라고 해서 이제 버전 두 개의 다른 버전을 비교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용어 변경 검색이라고 해서 하나의 매드라 용어 및 코드에 대한 그간의 변경 사항들을 히스토리를 쭉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버전 관리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 데이터 영향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특정 매드라 용어 또는 코드 목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을 엑셀 파일 형태로 해서 엠벳에 업로드해서 그 버전 간의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능을 오늘 사용을 해 볼 거고요. 또 엠벳에는 추가적인 몇 가지 이제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자 환경이나 이제 보고서를 이제 모든 매드라 언어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어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 또 보충 용어 변동 사항에 대한 보고서 생성도 가능합니다. 이제 보충 용어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보충 용어는 아직 배포되지 않은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드라가 9월 1일 날 26.1 버전이 배포가 됐는데 배포돼 27.0 내년에 배포될 예정인 그런 용어들을 미리 이제 보충 용어로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이제 제공한 아직 배포되지 않은 그런 용어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2차 SOC 변동 사항에 대해서도 좀 더 폭넓게 보고서를 생성할 수가 있는 그런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버전 보고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버전 보고서 생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드라 홈페이지에 딱 접속을 하시면 홈 화면이 바로 이제 버전 보고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항상 이렇게 시작 버전과 마지막 버전을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네, 밑에 이제 적혀 있듯이 시작 버전은 마지막 버전보다 항상 이전 버전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25.1 한국어 버전과 26.0 한국어 버전을 선택한 상태에서 버전 보고서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 이 두 버전에 대한 다른 점들을 모두 다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추가적인 기능에 해당하는 이제 언어를 이제 변경을 하시면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되고요. 또 배포 버전이 아닌 만약에 보충 영어로서 해가지고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고 싶으시면 보충 영어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버전 보고서 이제 실행하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매드라 이제 배포 패키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폴더와 몇 가지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기에 이제 버전 보고서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운로드 패키지 안에 있는 버전 보고서는 바로 직전 버전과의 변경 사항만 가지고 있는 버전 보고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에서 이제 우리는 25.0과 26.0 이렇게 이제 한 단계를 뛰어넘어서 버전을 비교해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버전 분석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할 버전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언어는 한국어로 선택을 잘 해두었고 시작 버전 25.1과 26.0을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지금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0부터 나오는데 이제 영어를 선택을 하시면 당연히 아주 예전 버전까지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어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정 SOC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한다면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이제 모든 SOC에 대해서 보고서가 돌아가게 됩니다. 이 정도 선택을 해놓고 버전 보고서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버전 보고서가 실행이 돼서 이제 결과값이 여기 나왔고요. 이 버전 보고서가 처음에 보면 되게 많은 내용을 함유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상단에 나와 있는 버전 보고서 설명을 클릭을 하시면 어떤 내용이 이제 이 보고서 안에 담기게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문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나중에 더 이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보고서 읽기 할 때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새 PT를 포함하는 새 LLT 같은 경우는 이제 25.1에는 없었는데 26.0에 새로이 추가된 그런 용어가 1046개나 된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세히 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대한 해당하는 그 용어들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요. PT만 세면은 374개가 될 거고, 수준 상향 이동이라든지 하향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스프레드 시트별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내용은 또 스프레드 시트로 선택 항목 내보내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되는데요.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이제 필터링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사용하기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를 하시면 가장 첫 번째 시트에는 이제 요약된 그 용어 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시트로 넘어가면은 이제 하나씩 이 요약된 유형에 대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돌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읽느냐가 이제 중점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버전 보고서는 이제 어떨 때 적용할 수 있는지 적용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적용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변경이 이루어진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버전 업데이트 시 필요한 리소스의 정도를 좀 가늠할 수 있겠고 회사에서 그리고 새로이 추가된 용어들을 파악을 해서 앞으로 코딩 규칙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충 용어를 이제 다음 배포 전에 미리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유로 이런 이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변경이 이루어진 정도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용어 변경 검색인데요. 이거는 더 심플한 그런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의 메드라 용어 또는 코드를 검색을 해서 모든 버전에 걸친 변경 사항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마찬가지로 가서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탭에서 용어 변경 검색을 클릭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언어를 선택하고 용어 또는 코드로 이제 검색이 가능한데요.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저는 부비동 배로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용어 코드랑 변경 사항들이 밑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네, 변경 기록 보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이 비부비동 팩 레이저 사이너스 드레이니지라는 메드라 용어가 4.0에서 처음 추가된 그런 용어였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처음에 위치는 이러했다가 그 위치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변경이 있었다는 점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죠. 5.0, 5.1, 그리고 9.0 버전에서 또 이제 배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메드라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면 브라우저에서 이제 해당 용어에서 오른쪽을 클릭을 해서 오픈 히스토리를 하면 팝업 창이 뜨면서 나오는 내용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굳이 엠벳에 와서 확인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브라우저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검색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 매드라 용어 또는 코드를 이제 브라우저에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좀 더 권장을 드리고요. 만약에 정확한 용어를 모를 때는 퍼센트를 와일드 카드로 사용을 하거나 어감만으로 이제 검색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데이터 영향 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영향 보고서는 한 버전으로 이제 업로드된 데이터셋을 다른 매드라 버전의 전체 데이터와 비교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한 내용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용어가 25.1로 코딩이 되어 있을 때, 이거를 이제 26.0으로 업데이트하고 싶을 때 어떤 그 매드라 코드가 영향을 받는지, 그거를 딱 확인하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제 MS 엑셀 형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지정대 값에 3개의 열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행 아이디와 매드라 용어, 매드라 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첫 번째 행은 이제 제목 행으로 열이죠. 첫 번째 열은 이렇게 제목 열로 놔두고 이제 두 번째 열부터 이제 데이터 값이 시작이 되면 됩니다. 업로드할 수 있는 최대 레코드 수는 10만 개이기 때문에 되게 많은 내용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그 엑셀 파일을 여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샘플 데이터셋을 미리 만들어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 아이디가 있고 매드라 영어로 된 그리고 매드라 코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엠벳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영향 보고서로 가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선택하실 때는 지금 샘플로 가지고 있는 그 엑셀 파일이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선택해야 될 것 같고요. 26.0 매드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25.1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25.1을 클릭을 하시고 그리고 26.0으로 이제 업데이트 했을 때 또는 뭐 26.1로 한번 해보죠. 네. 지금 일단 시작 버전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셋의 이제 그 버전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 할 버전을 이제 마지막 버전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5.1로 했는데 26.1로 했을 때는 어떤 내용이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의 소시 정보는 일단 포함하지 않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를 잘 준비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영어로 이제 데이터셋을 준비를 할 때는 용어 또는 코드 둘 중 하나만 정확하게 들어있어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언어, 한국어로 표현한 모든 번역본을 사용하실 때는 용어랑 LLT 코드를 함께 제공을 하거나 코드만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약간 번역본 같은 경우는 중복 번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용어만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반드시 코드가 있어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는 용어만 있어도 된다. 이런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자료에는 용어랑 코드랑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파일을 선택을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해서 내가 올린 그 정보가 매드라에 틀린 게 없는지를 먼저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버전으로 선택한 버전이랑 비교를 해서 어떤 점들이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뽑아내 주게 됩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영향 보고서 설명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그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아주 또 자세하게 하나씩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참조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요약 및 세부 정보들이 나오는데요. 선택한 버전간 고유한 이제 총 용어 같은 경우는 이제 25.1과 26.1을 전체적으로 지금 비교한 숫자도 같이 나와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업로드한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올렸던 그 자료에 영향을 미치는 게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고 포괄적 LLT 변경사항에 지금 2개 정도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 나왔고, 1차 SOC 변경사항에 또 하나가 이제 걸린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LLT 및 PT 계층 구조 변경사항, 이것도 이제 하나가 해당이 된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업로드한 행수가 201개가 되는데 그 중에 영향을 받은 유효한 레코드는 이제 1.49%였다라는 이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스프레드 시트로 선택 항목 내기를 하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매드라 버전 관리를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에 해당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봤던 내용들을 다 이제 시트로 이렇게 엑셀 시트로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에 요약 화면이 나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선택한 버전 간 고유한 총 용어는 이제 전체 간 차이를 나타내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업로드한 데이터에서의 영향은 그 다음 줄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 영향 보고서는 어디에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매드라 업데이트 변경사항이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임상 또는 PB 기존에 코딩된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만을 이제 뽑아서 파악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문서 내에 이미 포함된 이전 버전으로 쓰여진 표 또는 목록 데이터가 있다면 정리를 해서 데이터 영향 보고서를 통해서 업데이트할 부분만 마찬가지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회사에서 직접 만든 쿼리, 보통 커스텀 매드라 쿼리 또는 컴파니 매드라 쿼리라고 해서 CMQ라고 해서 하는데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 또한 버전에 따라 유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에도 이제 필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엠벳에서 제공하고 있는 3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보고서 읽기에 대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좀 전에 엠벳 CN을 통해서 지금 다운로드 받은 보고서가 2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버전 보고서랑 데이터 영향 보고서 이렇게 2가지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전 보고서랑 데이터 영향 보고서는 좀 전에 보셨듯이 엑셀 스프레드시트 형식으로 다운로드 할 수가 있고요. 요약 테이블이 첫 번째 시트에 담기고 체크한 유형의 자세한 보고서들이 이제 그 다음 시트부터 차례로 확인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약간 유사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도. 그래서 이러한 스프레드시트 내의 데이터는 이제 엑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렬하거나 필터링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버전 보고서는 이제 상세 요약 시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 영향 보고서도 요약 시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잘 큰 눈을 뜨고 이 2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 공통된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시트이고요. 데이터 영향 보고서는 내가 업로드 한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세부 사항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시작 버전과 마지막 버전을 돌렸을 때는 이 선택한 버전간 고유한 총 용어에 대한 숫자는 다 똑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데이터 영향 보고서는 이제 업로드한 데이터에 미치는 영향이 좀 더 이제
오른쪽에 메인으로 해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같은 그 유형에 해당하는 시트는 같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보고서 시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유형들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일단 하나씩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나가기 전에 이제 매드라 코드 전환이라고 되어 있는 시트가 들어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초기 매드라 배포판, 그러니까 2.1부터 5.0에서는 되게 마이너한 숫자의 소수의 용어가 매드라 코드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보고에서는 그때 이제 변경됐던 내용들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제 했고요. 버전 5.0 이후에는 MSSO에서 더 이상 매드라 코드를 절대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만 제외하고 이제 하나씩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초기 매드라 버전에만 해당이 되고, 지금부터는 지금 수준 상향 이동, 하향 이동, 다른 PT에 속한 LLT, 1차 SOC 변경사항, 용어명 변경사항, 사용 여부 변경사항,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수준 상향 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매드라의 시작 버전과 마지막 버전 간에 PT 수준으로 올라간 LLT의 목록을 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LLT였다가 PT로 변경되는 것들이 이 이제 시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병증이라는 매드라 용어가 있었는데 22.1 버전에 처음으로 이제 등재가 되었고요. 원래는 PT 위장관 밑에 있는 LLT로 존재를 하다가 26.0 버전에서 별도의 PT로 수준 상향 이동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별 이게 왜 LLT였는데 PT로 변경되었는지 그 개별 변경 사유가 궁금하시다면 웹CR이라고 하는 또 별도의 툴을 통해서 검색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웨비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변경 사유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트에 나오는 수준 상향 이동 같은 경우 나오는 내용들은 다 똑같이 LLT였다가 PT로 변경된 그런 용어들을 담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반대로 PT였다가 LLT로 하향 이동된 변경 사항들입니다. 수준 하향 이동인데, 제가 이걸 제목을 잘못 썼네요. 디모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디모션이라고 하고요. 수준 하향 이동이라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시로 하나 보면은 간 동맥 조영상이라고 하는 PT가 원래는 PT로 들어있다가 26.0 버전에서 간 혈관 조영상 PT 아래에 LLT로 그 계층이 한 단계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러한 예시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시트는 이제 다른 PT에 속하는 LLT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명을 하자면 한 PT에서 다른 PT 아래로 이동한 모든 LLT들의 이제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시가 뭐 되게 많은 LLT들이 이러한 이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CT 관상동맥 조영상이라는 LLT를 보면은 원래는 관상동맥 전산화 단층 차량상이라고 하는 PT 밑에 있었다가 심장 전산화 단층 차량상이라고 하는 PT 아래로 이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LT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25.1에서는 다음과 같은 PT 밑에 있었는데 26.0에서는 요 PT 밑으로 이제 변경이 됐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트에서는 좀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수준 하향 이동한 용어들을 모두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았던 간 동맥 조영상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PT였다가 자체가 LLT였다가 이제 PT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준 하향 이동한 용어들은 여기에 다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LLT, PT의 1차 SOC 변경 사항에 대한 그런 시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SOC 배정이 이제 변경된 그런 사항인데요. 변경 유형 필드가 가장 첫 번째로 나오게 됩니다. 이 변경 유형 필드는 구체적으로 PT 연결 정보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에는 새로운 연결 추가가 있을 수 있고요. 연결 정보 삭제가 있을 수가 있고 1차 SOC 변경사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PT 가성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지금 요 1차 SOC 변경사항을 거치게 됐는데 보시면 세령한 연결이 추가되고 또 연결 정보가 삭제됐고 또 1차 SOC도 변경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성 알레르기 반응이 원래는 전신장애 및 투여부위 병태에 이렇게 속해 있었는데 면역계 장애가 1차로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신장애 같은 경우 연결 정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혈관장애 쪽에서도 연결 정보가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SOC 관련해서 연결 정보가 변경된 내용들을 한꺼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정보가 삭제된 것, 그리고 새로운 연결이 추가된 것, 또 1차 SOC가 변경된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3개의 행으로 연로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은 메드라 용어명 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LLT 및 PT에 대한 모든 텍스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제 목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이제 많이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일에 해당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메드라 코드가 변경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어명 또한 변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되게 사소한 철자 교정이나 뭐 띄어쓰기, 하이픈 추가, 삭제 같은 이유로 해서 몇몇 용어들이 이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문 버전 보고서에서의 예시를 보시면 C 소르델리 결장염을 이제 에 대한 용어명이 변경이 되었는데 눈 크게 뜨고 보시면 이제 I가 하나 더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철자 교정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용어명 변경사항 시트 같은 경우는 영어로 돌렸을 때랑 한국어로 돌렸을 때 다른 결과값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 버전 보고서에서 이 용어명 변경사항들은 한국어 번역이 변경된 경우들을 모두 다 포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영문 버전 보고서에서 볼 수 있는 목록보다 훨씬 긴 목록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한국어 번역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품질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사용자들이 번역을 변경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오는 건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버전 보고서에서의 용어명 변경 사항은 번역 변경이 모두 다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 여부 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커런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재 사용 용어, 그리고 현재 미사용 용어, 이것이 이제 변경되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시트인데요. 현재 사용에서 미사용으로 변경될 수도 있고, 또 미사용되던 용어를 다시 현재 사용으로 바꾸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습니다.
그래서 25.1과 26.0을 비교한 그 버전 보고서에서는 딱 하나만 이제 해당이 됐었는데요. 요 칸디다의 경우에 이제 현재 미사용 용어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커런시가 25.1까지는 현재 사용하다가 이제 26.0에서는 미사용 용어로 변경이 된 그런 건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요로 칸디다증 밑에 들어있던 요 칸디다라는 이제 LLT가 있었는데 26.0 버전부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미사용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서 읽기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데이터 영향 보고서랑 버전 보고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뤘고요. 다음 이제 버전 보고서에만 해당이 되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 상향 이동부터 사용 여부 변경 사항까지는 공통된 사항에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버전 보고서에서만 해당되는 시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처음 나오는 두 개의 이제 시트는 새로운 PT와 새로운 LLT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새로운 용어 추가가 된 것들을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LLT랑 PT를 다 이제 보여주는 그런 시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PT만 담고 있는 시트가 또 이제 별도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LLT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00여 개 정도 이제 되고, PT 기준으로 했을 때는 300여 개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T는 항상 PT와 동일한 LLT 값을 이제 항상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LLT에 PT도 포함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SOC 정보를 포함하도록 선택한 경우에는 2차 SOC에 대한 정보도 별도 행으로 이제 나열이 되게 되고요. 이미 코딩된 데이터 중에 새로운 LLT, PT가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재코딩을 하실 때 활용 가능한 그런 자료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버전에 완전히 새로이 이제 포함된 그런 용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용어들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구나,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복합 변경 사항이라고 해서 컴플렉스 변경 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LLT랑 PT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다뤘었는데 HLT랑 HLGT 및 SOC에서의 이제 변경 사항을 모은 것이 이제 복합 변경 사항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컴플렉스 체인지라고 하고요.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시트에서 확인하기보다는 자세한 사항은 최신 정보, 왓츠 뉴 문서가 이제 제공이 되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한 변경 사항이라고 해서 항상 같은 섹션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26.1 버전 같은 경우는 단순한 변경사항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 변경사항 내용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26.0에서 HLT 이상에서 있었던 변경사항 같은 경우는 새로운 HLT가 이제 2개가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있었던 HLT가 이제 통합이 된 그런 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최신 정보 What's New 문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SMQ 관련 나머지 시트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SMQ 관련해서 SMQ 코드, SMQ 명칭, SMQ 수준, 변경 유형 등 SMQ와 관련된 모든 변경 사항들을 버전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LLT, PT 변경 사항에서는 수준 하향 이동, 추가된 새로운 PT, LLT, 그리고 이제 추가된 기존의 PT, LLT, 수준 상향 이동, 그리고 뭐 SMQ 계층 구조 변경으로 인한 삭제뿐만이 아니라 PT의 범위라고 하면은 뭐 확장 검색
또는 상세 검색, 확장이다가 이제 상세 검색으로 변경되거나 뭐 이러한 변경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활성 비활성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태 변경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SMQ 변경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 보고서 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각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맞춤형 쿼리가 SMQ에 기반한 쿼리라면 SMQ가 어떻게 변경됐는지도 계속 이제 보면서 유지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눈여겨보고 맞춤형 쿼리에도 적용을 해서 계속해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SMQ 관련한 내용들은 버전 보고서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은 데이터 영향 보고서에만 해당이 되는 몇 가지 시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향 보고서에만 해당되는 것은 지금 포괄적 LLT 변경 사항이랑 LLT 및 피팅 계층 구조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업로드한 자료에 대한 변경 사항이 포함이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향 보고서에만 해당하는 두 가지 시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LLT 변경사항 시트의 경우에는 업로드한 용어와 관련된 모든 LLT에 대한 정보를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기가 이렇게 읽으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긴 한데 설명을 드리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업로드한 용어가 25.1 버전의 PT 1000식인데 여기에 속했던 LLT 1000식 모양 기관지염이 26.0 버전에서는 PT 만성 기관지염 아래로 위치가 변경된 그런 내용이 여기 이제 추가가 된 거를 출력이 된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드한 용어가 지금 여기 1000식이라는 PT인데 여기에 밑에 속해 있는 어떠한 LLT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들도 다 여기에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모든 그 내용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변경사항 시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트 또한 맞춤형 매드락 쿼리 유지 관리에 있어서 좀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쿼리는 PT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PT로 쭉 관리를 했을 때, 이 PT 밑에 속하는 LLT들의 뭔가 이제 변경사항들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 포괄적 LLT 변경사항 시트를 보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씩 한번 보면 한 PT에서 다른 PT로 이동한 업로드한 목록상의 모든 LLT, 업로드한 목록상의 PT에서 다른 PT로 이동한 모든 LLT, 한 PT에서 업로드한 목록상의 다른 PT로 이동한 모든 LLT. 되게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약간씩 다른 지금 유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다 포함을 해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시트에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LLT 및 PT 계층 구조 변경 사항에 대한 시트입니다. 이 시트에서는 PT 또는 LLT 연결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의 목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즉 HLT, HLGT, SOC 수준에서의 연결 정보 변경 사항을 다 포함을 하는데요. 변경 유형 필드에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변경 유형을 표시를 먼저 합니다. 새로운 연결 추가가 있었느냐, 아니면 연결 정보가 삭제되었느냐, 연결 정보가 변경되었느냐, 1차 SOC가 변경되었는지, 또 용어명이 변경되었는지 이렇게 5가지에 대해서 다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그런 시트이고요. 예시에서 이제 업로드한 LLT 백신 접종 이상 반응, 업로드한 용어가 백신 접종 이상 반응, Vaccination Adverse Reaction이라는 이제 LLT가 이제 업로드가 됐었는데, 이 용어의 1차 SOC가 25.1 버전에서는 면역계 SOC였던 것이 26.0 버전에서는 손상 중독 및 시술 합병증으로 변경된 사항을 지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25.1에서는 이러한 연결 사항을 가지고 있다가 26.0에서는
이렇게 손상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이 내용은 이제 변경 유형에서 그래서 1차 SOC 변경이 있었다. primary SOC change가 있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쭉 다 이제 읽어드렸는데요. 먼저 이제 매드라 버전 분석 도구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좀 같이 돌려보는 그 시연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적용 사례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각 시트 이제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지 질문 있으시면 지금이라도 이제 제출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들어온 것이 있어서 읽고 이제 대답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PT 변경 사유 등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각 이제 용어가 왜 변경됐는지에 대한 사유를 확인하시고 싶으면 웹CR이라는 이제 도구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매드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How to use에서 툴로 가시고 툴이 아니네요. 네. Change Request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네, 여기 Submit Change Relate 링크에 이제 웹CR이라고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를 통해서 로그인 하시면 변경 사유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Search CR History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각 이제 텀들을 검색을 하시면 그 짧게나마 이제 MSSO 코멘트와 함께 변경된 사유들을 조금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웹C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온 질문은 SMQ 변경 이력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악성 종양 SMQ에 악성 림프종 SMQ도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SMQ 변경 이력도 마찬가지로 버전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죠. 네, SMQ 변경 사항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이제 버전 분석 관련해서 여기 마지막 세 가지 시트를 통해서 SMQ 변경 사항들을 항상 이제 버전 업데이트 될 때 SMQ에 뭔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악성 종양 SMQ에 악성 림프종 SMQ도 포함되는 것이 맞는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제 기억상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악성 종양 SMQ 같은 경우는 그 계층 구조를 가지고 아주 밑에 이제 쭉쭉 나오는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SMQ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포함 관계로 아마 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이 더 들어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지금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것으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록으로는 그냥 엠벳 찾아가기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추후에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 이메일 헬프데스크 이메일을 통해서 질문 제출을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llo, Joy. This is the end of the webinar. Thank you, Uni. Thank you, everyone, for attending the webinar. Goodbye and enjoy the rest of your day. 네,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